반갑습니다. 집도울피 군무원학원 원장 김동주입니다. 네, 목소리 엄청 섹시하죠?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요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확 변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잘 낫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열정은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모집 공고가 뜨고 나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또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결론적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다행이다. 다른 공무원 직렬보다는 그래도 많이 모집을 해줬고 있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한 건 이제 군수 7급이죠. 현직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군수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포지션이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모집 공고 뜨고 난 다음에 7급으로 갈지 9급으로 갈지 결정하다. 근데 되도록이면 전 7급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선택적으로 지금 이제 9급으로 돌려야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22명밖에 안 되니까, 군수 7급이.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이 나오게 되면 그 성적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정도에 있을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5월달 원서 접수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안도가 된다고 했던 거는 그에 비해서 이제 9급 쪽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실제적인 모집 인원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전에 진짜 솔직히 터무니없이 많이 뽑았던 일부 기술 직렬들의 직렬들이 이제 모집이 많이 줄면서 실질적인 반영됐던 행정직군 관련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예전의 수준 정도로 뽑아주는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 요번 모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지금 여기 4,292명입니다. 지금 책 아마 같이 보셔도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4,292명이고요. 작년 2022년도가 6,244명이었으니까 약 1,952명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일부 직렬에서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5,228명, 그치 그랬죠? 아니 2,528명. 한 2,000명대 뽑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제 나와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채 장애가 사실 이제 549명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채가 142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채 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실 이제 공채 비중인데, 공채 비중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건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일단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전체 4,299명 중에 344명이, 국방부에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89명이 줄었습니다. 육군은 이제 3,219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1,5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해군이, 요번에 295명, 그래서 전년 대비 22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해병대가 요번에 171명으로 해서 21명이 이제 증가됐죠. 공군은 270명으로 해서 이제 70명 정도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요 밑에 자료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군문을 사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800명 정도밖에 안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8월 1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투군인과 비전투군인 중에 이제 전투군인의 비중을 줄이고 비전투 쪽에 있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를 민간에 채워넣겠다라고 하는 국방개혁 2.0 상에 발표가 돼서 이제 실제로 시행된 게 2019년도부터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육군 같은 경우에 2,500명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이. 근데 지금 보면은 3,200명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약 한 4,500명 정도 모집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약 3,000명대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3,200명이니까 실제적인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2020년도나 2019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죠. 그래서 그때 모집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평년에 뽑았던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요번에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을 좀 나눠보면요. 육군이 3,219명, 약 한 75%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입니다. 의외로 국방부가 요번에 좀 많이 뽑는데, 이게 비중상으로는 그 344명, 약 8%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이 295명으로 해서 한 7% 정도, 근데 공군이 270명에서 한 6%, 그리고 해병대가 171명에서 전체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약 한 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해병대는 좀 제가 작년 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잘 노려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근무지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해병대 그는 막 어디 뭐 섬나라 가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해병대 사령부가 어디 있어요?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대부분 그래서 행정직군이나 군수직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화성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김포에 이사단이 있죠. 그래서 이사단 쪽으로 가고, 근데 포항은 최근에 가는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포항 배정이 없었고, 대부분 또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제주도 너무 좋대요. 진짜 좋답니다. 환상해서인가? 환상해서 울릉도인데? 하여튼 좋대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시설이 최근에 져서, 일단 시설 자체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되게 좋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가볼만 하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군수 4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있었죠.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 그분 요번에 제주도 갔는데, 네,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는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모집을 봐서 특히 이제 직렬에 따라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컷이 좀 낮았는데 작년에 좀 높아졌어요. 제가 작년에 해병대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행정에서 좀 올라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 20, 21, 22, 23인데 이게 월등하죠. 21년도에. 그죠? 이때 6,8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 4,299명이 좀 약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제 6,200명까지 뽑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일단 뭐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해군이나 그러니까 국방부인데 이번 해군이 좀 줄었고 대신에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약간의 약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원 채용 인원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군수 모집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국방부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서 접수 국방부에서 하는 줄 알고선 내가 육군이면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방부 가서 없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 몇 명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 군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5급이 있죠. 그죠? 이건 경체예요. 그런데 5급 이상, 그러니까 5급 이상은 국방부에서 일괄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6회 공군을 다 통합 채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때는 이제 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각 군별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은 육군 채용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육군 본부에서 하는 거고, 해군 본부,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 그 다음에 공군은 공군 본부에서 각각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모집 원서를,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띄우고, 면접까지, 그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각각 배정을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실 때는 각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가끔 진짜로, 원장님 군수 이번에 안 뽑아요. 지금 국방부시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모집 비율은 작년보다 이제 9급 비중이 좀 7급보다 많이 높아졌던 게 약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보고 싶은 건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워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014년도 지금 보시면 우리 공채가 2,528명이에요. 육군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 직렬이 몇 명이냐면 549명입니다. 물론 장애 군 모집에 대해 제가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전체의 한 5분의 1, 거의 5분의 1이죠? 5분의 1을 분명히 일반 공채 수를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장애 군 모집의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요 비율을 따져서 한번 본 건데, 근데 아마 이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은,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는 거의 꽈락이었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넘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집은 작년에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넘어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채 비중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저한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장애부 모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그다음에 각군 이제 채용 분석표인데요. 국방부 공채를 보게 되면은 전체가 284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제 85명이 줄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만 좀 살펴보면 일단 여기 통신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이제 24명이 줄어서 42명으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53명이었는데 이번에 40명으로 행정도 한 13명 정도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산입니다. 전산도 작년에 31명이었는데 이번에 18명에서 13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보조. 사실 요걸 보면서 또 실망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군사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방첩사를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안보사였는데 안보사하고 그다음에 정보본부 정보사령부를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인원이 그래도 10명, 16명, 5명, 6명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16명, 그래도 넘게는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었는데, 요번에는 군사정보 자체가 11명이나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8명으로는 줄었죠. 이것도 또 요번에는 또 보면 방첩사하고 그 다음에 정보본부, 정보사령부가 같이 통합 채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제가 연도별로 된 걸 다시 하나 더 보일 텐데, 그건 보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좀 줄었다. 그 대신에 조금 좋은 거는 이제 기정에서 구급이 작년보다 12명이 늘어서 이제 3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 게 이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죠. 국방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정보 구급도 늘어졌어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지금 늘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쪽 7급을 못 가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7급보다는 이제 국방부가 생각하신다면 기술정보나 군사정보 쪽으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13명이 늘어나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약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이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육군을 보면은 전체 2,528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1,516명이 줄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차량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거의 900명 넘게 뽑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562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562명이 줄은 게 작년 6,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어드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차량입니다. 물론 차량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건 이제 우리한테 조금 그 숫자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워낙 작년에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포지션이 좀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가 작년에 277명이었는데 248명이 줄어서 22명밖에 모집하지 않는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도 작년 7급이 7급보다 이제 193명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106명으로 좀 줄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도 작년보다 이제 126명이 줄어서 요번에 이제 22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군수 9급이, 작년에 270명이었죠. 177명에서 342명이 늘어서 519명으로 일단 많이 늘어졌다. 그래서 군수 7급에서 이제 이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갔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제 직렬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개요만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도 약 5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9급이 작년보다 해서 246명으로 일단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군인데요. 여기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 이제 전체 인원이 211명이라 해서 228명 정도 줄긴 줄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사실 이상한 게 함정기관인데 이게 26명이나 해군과 관련된 곳인데 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함정기관 쪽이 이제 19명 정도, 26명이 줄어서 줄었고요. 나머지 크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게 행정도 이제 25명이 줄어가지고 5명으로 확 줄었다는 거. 요거 빼고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참고로, 해군 쪽은 이제 우리 쪽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주로 창원이나 진해 쪽, 그 바닷가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분들도 해군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쓴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해군은 저는 사실 별로 많이 권하진 않아요. 우리 학원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배를 탄 사람하고 배 안 탄 사람하고 좀 약간의 차별이 좀 있답니다.
그 분위기가. 그 배를 탄 사람인지 인정하는데 배 안 탄 사람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엄마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몇몇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해군 쪽은 제가 사실은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네, 죄송하지만 또 해군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불만을 얘기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인데 해병대는 요번에 2명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전체 117명을 모집합니다. 여기도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이제 행정이 이제 좀 줄었다는 거, 6명 정도가 줄어서 10명 모집한다는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고, 군사정보도 좀 줄었네요. 지금 3명이 줄어서 1명으로 줄었고, 군수가 2명, 저기 8명인데, 사실 군수 8명은 많이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노려볼만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량이 5명 늘었고, 수사가 의외로 9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사 준비한다고 연락 오는 분들 계신데, 뭐 해병대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관도 늘었고, 네. 자, 공군은 전체 모집이 이제 241명, 작년보다는 이제 49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뭐 크게 없고요. 이제 전기가 좀 줄었죠. 이게 이제 13명이 줄어서 이제 3명밖에 모집을 안 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군사정보가 작년에 9급이 13명이었는데 10명이 줄어서 이번에 3명밖에 안 뽑는다라는 부분이 또 저희한테 조금 리스크가 좀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기술정보에서 커버해 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이버가 여기서 8명이 새로 생겼고요. 뭐 요런 특이한 거, 그다음에 군사정보 여기 있죠. 7급이 이제 오히려 3명이 늘어서 10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이제 약간 더 도움이 되죠. 이게 그 나중에 합격선하고 제가 좀 비교할 텐데 요거만 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직렬에 대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원이 주로 하고 있는 주요 직렬에 대한 채용형 분석이거든요. 지금 자료 같이 보셔도 되고요. 저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군수입니다. 전체 모집은 이제 590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68명이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전체는 줄었지만 군수는 지금 68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육군에서 지금 걔를 보면 이제 541명으로 94명이 늘었고요. 해군은 감소했죠. 21명. 그래서 10명밖에 모집을 않고 해병대 8명, 3명, 그다음에 공군이 2명 줄어서 31명입니다. 참고로 군수는요. 공군은 진짜 매니아가 있어요. 나 죽어도 공군 쓰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쓰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만한 게 일단 육군 쪽을 일단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봐서 어느 정도 안 나오면 해병대 나쁘지 않아요. 일단 결론적인 거. 그리고 일단 7급 비중이 이제 여기가 22명이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7급은 진짜 저희가 성적 봐서 상위 한 10명 정도만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작년 합격자들 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성적 나오는 거 봐서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넣을게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넣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9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19명이니까 이쪽으로 좀 포지션을 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그런데 여기서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작년 저희가 면접을 했었잖아요. 근데 외부 합격생들이 온 친구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군수 7급 합격자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일반 공무원 9급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9급 끝나고 그 당시에 고민한 거지. 내가 지방직으로 밀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군수 7급으로 하나 올릴 것이냐. 근데 그때 2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뽑아주니까 전환한 거죠. 그리고 경영하기 작년에 쉬웠어요. 그 전년도는 그렇게 넘어온 애들이 대부분 경영에서 꽝하기 많았거든. 근데 작년에 경영이 살렸죠, 걔네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어가 비문학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문법 중심의 그 시험에서 약간 탈피했었어요, 7급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되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 상당히 고득점이 나와서 작년 예상 컷을 저는 사실 66에서 64까지 봤는데 실제 합격 컷이 70으로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거기 68, 66, 68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근데 요번에는 제가 볼 때 그분들 못 넘어옵니다. 못 넘어옵니다. 그러나 일단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방직을 볼 것인가 군수 7급에 22명을 노릴 것인가 생각할 때 일단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넘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 7급 자신 있으신 분은 써도 돼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22명이 넘어가면 우리 학원에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22명 다 붙일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막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 붙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정을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작년보다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또 공무원 분위기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9급에서 못 넘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한 10대 1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급이 워낙 지금 많이 뽑아주고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성적상 내가 조금 밀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해경대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인원을 볼까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약 270명 전체 합쳐서예요. 여기 이제 7급이 없었죠. 이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2020년에 480명 중에 이게 군수가 여기 이제 406명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74명이 이제 7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540명, 520명, 여기 보면 몇 명이에요? 590명. 역대 최고로 군수 많이 뽑아주는 거예요. 역대 최고로. 근데 제가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현직에 있는 친구들 몇몇 얘기해 보니까 행정보직을 군수보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하고 군수랑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일단 행정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군수 쪽으로 전환하려고 한대요.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 쪽이 면직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지방직이나 국가직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군무원만 준비하는 거잖아요, 군수 쪽이. 그러다 보니까 군수 쪽의 포지션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은 제게 늘어져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는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군수 7급인데요. 2020년도에 이제 사실 19년도는 의미가 없고 20년도에 74명을 모집했고요. 지원자가 보면 378명이에요.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가서 94명으로 늘었거든요. 여기 94명 늘었죠. 그랬더니 여기 모집이 679명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270명 느니까 1600명대까지 지금 뭐예요? 지원자가 늘었죠. 그럼 지금 배수로 따지면 거의 한 3배가 올랐는데 경쟁률 따지면 그 지원자가 보면 3배 정도 늘은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9급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안 넘어올 거예요. 좀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또 제가 보니까 요번에 군무원 이제 많이 안 뽑는다 해서 자체 포기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계속 공부를 했지만 자체를 포기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제 경쟁률은 그 지원자들은 제가 볼 때 한 1000여 명 정도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800명대에서 1000명대가 되지 않을까. 요 21년도 정도 기준으로. 그리고 또 인원이 또 확 줄었기 때문에 또 9급으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분위기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다시 그 7급 준비하신 분들은 어차피 5월 달에 접수하니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이 올라가 봐야 1000까지 갈 수가 있을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학원에서 저희 상위권 찍고 계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에 이제 네, 채용 인원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점수인데요. 지금 7급 보면 여기 62점, 60점, 66점, 70점까지 올라갔죠.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270명.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인원수가 늘었다 지금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모집 인원과 합격 컷은 별 연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70점대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70에서 한 75까지는 유지해주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7급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세요. 여기 보면 이제 육군이 7급 같은 경우에 22명에서 작년 270에서 22명 줄어서 이제 248명이 줄었고, 비율상으로 보면 92%나 준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161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 됐고요. 합격 점수는 74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측했던 거는 약 66에서 68이었는데, 아까 그 공무원 쪽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공무원에서 넘어온 분들을. 근데 요번에 그게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군무원끼리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는 이제 보면 이제 해군이 좀 높았죠. 작년에는, 그죠? 근데 해병대도 71점이었고 좀 높았고, 사실 육군이 제일 낮았습니다. 작년에 7급은. 자, 군수 9급입니다. 군수 9급은 지금 채용 인원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519명,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해군은 좀 줄었습니다. 10명. 해병대 2명 줄고 공군이 31명. 그래서 일단 공군 포지션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해병대 포지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군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육군은 일단 7급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공군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민해 보세요. 공군이나 육군 쪽에서.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컷이 보면은 여기 지금 모집 인원을 좀 볼까요? 여기서 33명이었고 이게 202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가 10명, 25명, 27명이었고 여기는 29명, 9명, 17명, 409명, 2명 채용했고 여기는 이제 379명, 그다음에 1명, 그다음에 26명이었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이게 이제 1명, 2명이었거든요, 사실은. 19년도에 2명 뽑았어요, 해병대가. 근데 이게 1명으로 늘었고 이게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기 때문에 해병대 쪽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컷이 높았어요. 이렇게 85.33으로. 근데 아마 올해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높고 한 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높았으니까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해병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군이 의외로 점수가 원래는 육군보다 한 2점씩 높아야 되는데 작년에 합격 컷이 2점이 낮았어요. 좀 특이하게. 왜 그건 이제 경쟁률 좀 떨어졌었고 그때 이제 원래 육군이 모집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고 공군은 이제 84점. 그러니까 사실 육군이랑 공군이 큰 차이가 없었죠. 해병대나 다. 그러니까 실제로 9급의 점수 차이는 한 1.2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는 이제 육군 쪽이 날 것 같고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분은 해병대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소신껏 쓰시려면 공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군수 7급에서 내가 조금 내려가겠다는 33명의 공군. 근데 22명의 7급이나 33명의 9급이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건 참 고민이 돼요.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가겠다는 상담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고민해 봅시다. 이건 이제 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육군, 군수 7급을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육군을 갈 것인지는 이제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합격 컷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래는 공군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해군, 육군, 해병대 순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65였어요. 육군이 70. 그 다음에 해군이 72, 여기가 74였거든요. 이때 60점 대였어요. 60점 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이때까지 가요. 20년 때까지. 아까 20년에 아니라 이게 2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2차 시험 때까지 갔고, 그 다음에 20년 때까지 여기 보면 여기 66.6이죠. 그죠? 66, 62, 66, 그 다음에 72, 이렇게 하다가 여기 85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해병대가 이렇게 점수가 낮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해병대가 처음으로 군수를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해병대 군수는 없었어요. 그냥 행정에서 뽑아서 보냈지. 참고로 여러분들 군수라는 직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아니, 얼마는 아니구나. 한 14, 15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다 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해병대가 처음으로 군수를 2명 모집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고, 그때 이제 나머지가 워낙 이제 여기 2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점수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62점대까지 떨어졌었고, 그때 65.7인가 받은 친구가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학원에 있는 이수연 씨. 지금 김포에서 일하는 친구. 그 친구가 그때 여기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6.67, 그 다음에 72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 이제 공군이 좀 높았거든요. 육군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해병대가 제일 낮았는데, 저번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워낙 육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역전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순위 맞을 거예요.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순위 기본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군수 9급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제 모집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육군이 일단은 519명, 이게 가지고 계신 자료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42명이 늘어서 이제 194%가 늘었고요. 작년에 컷이 이제 84점. 그 다음에 해군이 10명. 그래서 지금 25명에서 15명이 줄었죠. 10명 모집하고 82.67. 그 다음에 해병대가 85.34. 이게 제일 높았습니다. 작년에. 의외로. 그 다음에 공군이 84.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나왔었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2022년도에 245명에서 568명으로 약 131%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저희한테 조금 위안이 되고 아마 군수는 계속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입니다. 자, 전체 모집은 이제 441명이고요. 이렇게 7급이 126명, 그 다음에 9급이 315명입니다. 일단 육군이 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공군, 그 다음에 해병대, 해군 순으로. 해병대가 요번에 좀 그래도 많이 뽑네요. 뭐 이거는 해군이 워낙 많이 줄었네요. 31명으로 많이 31명이 떨어져서 5명이 줄었고, 해병대가 좀 줄긴 줄었는데 여기가 워낙 상당히 많이 줄어서 해병대가 해병대보다 좀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전체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일단 9급 포지션이 더 높죠. 당연히 더 높을 테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비교해 봐도, 작년, 이제 재작년에 879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658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 이제 441명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실제로 2019년도보다는 늘었어요.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년도부터는 좀 줄었죠. 그게 아마 9급 행정 비중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디로? 행정에서 군수 쪽으로 TO가 바뀌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 7급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국방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컷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육군 같은 게 지금 60점이죠. 60점이죠? 이게 거의 꽈락이었습니다. 꽈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제 군수 7급을 하시던 분 중에 공부 좀 됐고, 그래서, 7급은 놓기 싫고, 왜 여기 상대적으로 지금 뭘 많이 뽑아요? 육군이 지금 7급이 106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군수 7급이 22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거든. 106명. 그래서, 가끔 이제 저는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 요번에 군수 7급을 포기하고 경제학을 더해서 행정 7급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제가 몇 명 계신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된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상담받으면 알겠지만 저는 안 된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일단 행정 7급은 진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경제학을 3개월 내에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나마 우리는 지금, 행정학하고 경영학하고 거의 60, 70% 비싸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때 60점이 왜 나왔냐면요, 경제학과 출신들도 경제학 전부 다 꽈락났어요. 왜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가 25문제죠. 한 시간에 푸는 게. 사회에는 몇 문제예요? 33문제 풀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이거는 수학을 33문제를 푼다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 시간에 문제 못 푸는 거지. 계산식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저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걔 중에 내가 그래도 7급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경작가 출신이시고, 근데 경제학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굉장한데, 저는 여기 있는 106명을 보고 군수 7급에서, 행정 7급으로 옮긴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사실 요거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 대한 비중이, 시험에서 차지하는 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전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 와요. 그냥 단호하게. 전 아닙니다. 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작년에 저희 군수 7급 합격하신 분들 계신데, 지금 시작해서는 아니다. 네, 지금 시작해서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컷을 보시면 일단 육군 7급 기준으로 해서 80점에서 62점, 66점, 60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행정직은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바로 이 20년도하고 22년도예요. 좀 이따 제가 9급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시고, 7급 모집은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 9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육군이 이제 246명으로 50명이 늘었죠.
그다음에 해군이 좀 줄었고 해병대 줄었고 공군도 줄었는데 요거 이제 컷은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년도 컷하고 이건 그래프를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월등히 떨어졌죠. 20년도하고 22년도하고.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학 때문에 그래요. 이때 20년도에 행정학 엄청 어렵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때 어렵게 나와서 21년도에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점수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그다음에 다시 작년에 뭐예요? 행정학이 어려웠거든. 그 다시 떨어진 겁니다. 다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행정학이 이게 과목이 좀 넓더라고요. 범위가. 그래가지고 그 출제하는 방향이 공무원 유형과 벗어난 유형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학자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고 이것도 그러니까 기존의 공무원 틀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그 대학교 교과서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노량진 쪽의 어떤 수험과의 그 참고서를 벗어난 문제들을 내니까 전부 다 학원가에 있던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것이. 이 공무원 시험은 이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이게 특징, 아주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도 행정직은 기본적으로 국방부는 3개, 과목당 3개. 그러니까 한 88을 목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냥 육군이나 공군이나 나머지 군은 적어도 84. 그러니까 과목당 4개 정도는 틀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9급을 준비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은 항상 컷이 나와야지 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점수대가 그렇습니다. 네. 점수대가. 이거 예외예요. 이거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이건 진짜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 보고 준비했다가 이때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때 행정 되게 낮은데 군수보다 행정이 낮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확 올라왔잖아요. 다. 이게 이제 과목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제가 일부러 과거치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학원이나 또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간 거 보면은 전년도랑 많이 비교하더라고. 전년도 거랑? 그러니까 전년도 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또 시험의 특성이 있거든. 그걸 알고선 그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전년도에 높으면 요번에 떨어지겠지. 전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직렬별 그다음에 과목별 특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9급 그 모집 현황은 요거는 이제 참고하세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정하고 기정입니다. 좀 잠깐만요. 참고로 군정하고 기정 부분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별도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교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꼭 참석하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 생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은, 7급, 9급 합쳐서 이제 143명, 그래서 35명이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이 7급 같은 게 지금 11명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기정에서 12명이 늘어져가지고 전체 모집인은 사실 늘었어요. 5명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8명이 늘었고, 육군이 이제 33명이 줄었고, 이게 이제 7급이 줄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7급이 줄면서 33명 줄어서 68명을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해군은 3명 늘었고, 해병대 3명 줄었고, 1명, 공군도 7명이 줄어서 이제 그러니까 13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143명을 모집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기정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기정이거든요? 기정이 좀 늘어나고 있죠. 13명, 23명, 21명, 31명, 44명으로 이제 기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인원도 보면은 과거치랑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20년도랑 비교해도 그렇고 22년도와 비교해도 실질적인 줄어든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이 국방부의 이겁니다. 그리고 육군에서의 7급 비중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는 게 좀 의외예요. 사실 작년에 육군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로는 대부분이 이게 그 편성부대에 가게 되면 행정하고 군수랑 정보가 세트로 들어가셨대요. 세트로. 그래서 올해도 육군 같은 경우에는 7급을 좀 뽑아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의외로 지금 좀 많이 줄었고 의외로 이제 기정 쪽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7급 포지션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공군이 좀 늘었죠.
3명이 들어서 이제 10명으로 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성적이 좀 자신 있고, 내가, 여기도 또 이제 매니아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방첩사 가겠다. 아니면 이제 정보부문 정보사령부 누리겠다라는 분들은 여기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존 6군 7급 공부하시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9급에 계시던 분들이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와서 봐요. 저도 시험장 가거든요. 사실 7급 시험장 저도 가는데, 가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보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인강으로 또 지금 현직에서 6군 7급 합격하신 분이 네, 지금 그분은 정보사령부 들어가겠다고 지금 다시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저랑 상담받고 가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좀 싸워야 되는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모의고사 점수 성적을 제가 보고 또는 조교랑 좀 상의를 해서 조교랑 상의해가지고 되는 분들만 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여기 보시면 7급 중에서 여기 그러니까 23년도에 보면은 여기 22년도에 6명 중에 제가 알기로 이제 그 2명이 아마 우리 학원 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4개월만 합격하신 분 여자분이 계세요. 정보본부로 들어왔어요. 정보본부로.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제가 알기로는 지방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라 해서 전부 다 용산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보본부에 있다고 해서 또 다 용산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했을 때는 굳이 꼭 국방부로 가야 되냐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좀 돌려서 육군이나 공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공군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22년도에 원서를 쓸 때 이제 저도 이제 21년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였냐면 여기 보면은 공군이 그때 여기가 73점으로 국방부보다 높았어요.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21년도 자료 보면 그러니까 방첩사 쪽이 70이었고 정보본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방첩사보다 정보본부 쪽이 이제 높죠. 72로 높아요. 위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77, 78이니까 또 높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공군이 그때 73이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 국방부가 73이었고 공군이 64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점수가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또 뜨거워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분명히 공군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육군하고 일로 가셨어요. 그때 국방부 쪽으로. 그러니까 공군 쓰니 국방부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2분인가를 제가 저기 적혀 있거든요. 공군을 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분이 쓴 분이 계세요. 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땡큐였죠. 왜 그러냐면 74로 떨어졌잖아. 국방부보다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또 인원도 이번에 10명으로 늘어졌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를 안 쓸 거면 그냥 공군 쪽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7급 쓰실 분들은 그리고 우리 근무 환경도 지금 이번에 방첩사도 실제로 지금 방첩사 합격하시면 그 서원흥에 가면 거기 연수원이 있대, 교육장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아침에 구보하고요, 저녁 때 구보한대요. 진짜로. 그리고 경례도 해야 되고 뭐라 그러더라? 충성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안 그랬어요. 재작년 합격하신 분들은 안 그랬는데 작년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강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검은 넥타이, 검은 정장, 그 다음에 캐비넷 하나 딱 그거까지만 딱 들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인사는 전부 다 통일하겠습니다. 충성. 그 다음에 아침 구보, 그 다음에 저녁 구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조교가 얼굴 상당히 피부가 좋아졌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삐쩍 마른 건 아닌데 오히려 몸이 좋아졌더라고요. 약간 살집이 또 줄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하여튼 몸은 좋아졌더라고. 몸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방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과천으로 갔거든요. 과천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일단은 파견이 먼저 냅니다. 그러니까 6회 공군 아무데나 고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국방부를 가더라도 여기 방첩사에 들어가더라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에서 골라서 내가 하나를 가서 거기서 감독을 한대요. 그러니까 파견 근무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 과천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나면 성과를 봐서 거기 부른대요.
그래서 불러서 안에서 교육을 이제 업무 성과가 좋으면 남는 거고 업무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또 각 군으로 또 파견을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많이 보나 봐요. 성과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인원이 좀 줄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육군이나 공군 쪽도 저는 7급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점수 폭도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높은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공군이 올라왔었죠. 경쟁률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여기서 제일 경쟁률 높았고 점수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으니까 여기서 안 쓴 거야. 공군 7급. 공군 7대 1밖에 안 됐잖아요. 네, 여기 지금 20대 1이었는데 공군 7급 7대 1밖에 안 됐죠. 여기 29대 1 보고선 놀라가지고 안 쓴 거지.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어디 쓸 것인가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군사정보 7급 모집 현황을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국방부에서 이제 방첩사랑 정보본부랑 분리해서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2020년도에는 같이 뽑았고 23년도에 또 같이 뽑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20년도에 이 뽑아놨더니 어찌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탈락자가 많이 나왔대요. 제가 여기서 내가 안 고르는 탈락자가 많이 나와서 그 방첩사 내에서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방첩사는 우리끼리 뽑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분리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21년도부터. 그리고 이때 문제가 좀 더럽게 나왔죠. 왜? 제가 볼 때 방첩사에 직접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저도 읽어보면 문장이 안 맞아. 문장은 긴데 다 군인들이 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문제도 좀 더러웠고 문제 돌아왔는데 여기서 조금 안정이 왔죠 작년에. 근데 올해 이제 다시 또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같이 뽑는 것 같아요. 같이 뽑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방첩사 쪽이 좀 많이 찼거나.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보 9급입니다. 일단 전체 채용을 보면 이제 국방부가 4명이 늘어서 7명을 늘었고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순인데 공군이 좀 많이 줄었죠. 아까 7급은 좀 늘었는데 9급선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육군도 조금 줄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국방부로 갈 때는 이게 이제 정보본부로 그러니까 국방부 군사 정보로 갈 것이냐 또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제 기술 정보로 갈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요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 정보가 실제적으로 43명이고요. 올해 그 국방부 군사 정보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었죠. 4명이 늘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공군이나 여기 3명이나 여기 그 해군보다는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경쟁률이 좀 세죠.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컷이 군사정보나 기술정보랑 계속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보세요. 국방부 군사정보가 52대 1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정보가 12.6대 1이에요. 근데 합격 점수 똑같죠? 76?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년도도 그래요. 이게 지금 양쪽 비교가 이건 안 되는데, 그 전년도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기술정보와 군사정보 9급은 항상 그 합격 컷이 같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쫄리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그 경쟁률이 세니까. 그리고 국방부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육군 안 가시는 분들 여기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뭐 여기 쓸 거면 그냥 차라리 여기 기술정보 써도 뭐 나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은 들어요. 네. 나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술정보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도 만족스럽게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 대신에 근무 환경이 좀 약간 변경이 좀 많더라고요. 변경되는 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기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지금 뭐 나중에 오시면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끔가다 이게 평일날 저한테 놀러 오거든요. 기술정보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오늘 뭐 휴무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휴무가 아닌데 휴무거든. 그러니까 그건 결국 교대 근무는 아니더라도 이게 출퇴근이 불규칙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정하고 군정의 차이점. 기정은 이제 알다시피 777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국방부 내에 있는 정보 관련된 업무로 이제 배정이 되는 거고, 좀 특이한 건 사실 군사정보 쪽에서도 사이버사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경체 모집에 보면은, 네, 사이버사 쪽에서도 군사정보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사이버사 괜찮아요. 사이버사 괜찮아요. 유일하게 용산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사이버사예요. 아니, 유일한 건 아니고, 합참도 있고, 재정단도 있는데, 그 어떤 이렇게 근무지 이동이 없는 곳이 사이버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군사정보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건, 그러니까 자신있게 군사정보 가고 싶은 분은 그냥 쓰셔도 기술정보랑 큰 차이는 없다. 합격 컷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경쟁률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만 실제 합격 점수는 똑같더라.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소신있게 쓰실 분들은 소신있게 쓰셔도 전혀 문제 없다. 이해하셨죠? 네. 그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통신인데요. 여기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통신 쪽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14명 모집한 데에서 241명이 줄었죠. 사실 통신도 그 연도별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예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 106명에서 157명. 여기서부터 늘어났죠. 21년도부터 해서 414명, 그다음에 638명.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 군무원 모집 인원이 21년도하고 22년도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 통신하고 차량이었어요. 통신하고 차량.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314명이면 예전에 뭐 100명대, 150명대보다는 거의 2배 이상을 뽑아줘. 2배, 3배 이상 뽑아주니까 통신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지금 뭐 무기 체계라든가 그런 게 자율화되면서 통신 장비 관련된 연결하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되는 거. 그래서 통신 쪽은 그래도 계속 전망은 좀 있어 보여요. 다른 기술 직렬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7급 모집은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급 모집도, 지금 육군이 이제 그러니까 전체 모집에서 이제 50명이 들어서 220명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고, 채용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육군만 유일하게 늘었죠. 그래서 이 원서 쓰실 때 사실 국방부나 육군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보시면 이게 몇 점이에요, 지금. 40점이에요, 40점. 여기 몇 점이에요? 41점이에요. 이게 몇 점이에요? 46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군사정보나 행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40점이 어떻게 나오죠? 합격 컷은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직군은 과목당 40점이 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지 합격 컷이 되는 거고요. 꽈락이 없는 거고 이 기술직군은 뭐가 없어요? 평균 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목 꽈락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40점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40점에도 또 뭐가 들어가냐면 가산점 5점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네, 더 밑으로 내려가도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부하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자, 뭐 전압 변화를 보시면 계속 뭐 떨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9급 모집 현황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합격 컷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육군이 좀 얼떨게 떨어졌고 모집이 일단 많다 보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국방부도 지금 51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성적 되시면 뭐 통신 능력 국방부까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방도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좀 좋은 학교 가겠다는 국방부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 없다는 데 육군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이버도 전체적인 걸 보면은 좀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산을 하는 것보다 이제 사이버 쪽이 조금 더 그러니까 컷이라든가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것도 뭐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보다는 12명이 줄어서 이제 63명인데 국방부가 좀 많이 줄었고 육군이 좀 많이 줄었고 국방부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골고루 많이 줄었는데 그냥 이거는 저희 이제 9급 쪽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컷도 작년에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군 같은 경우 53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밑에 보면 63점이었죠. 66에서 이제 50점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대충 그래도 한 70점 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금 국방부 채용 인원 20명 중에 수석하고 차석이 우리 학원에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가서 그러니까 두 분이 수석하고 차석해서 둘 다 근무 좋은 데로 지금 배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사이버 강의하시는 저희 교수님이 출제 이원이세요. 요번에 사실 저희가 경찰도 사이버직이 있었는데 본인이 출제 이원 들어왔었어요.
들어갈 뻔 했다 했나? 하여튼 그분한테 문제 의뢰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냥 사이버 쪽은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거의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네. 경쟁률과 상관없이 그냥 아무데나 원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참고로, 하여튼 뭐 이건 다시 보면 될 것 같고, 구글 모집 현황도 좀 보셔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인데 여기서 이제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 보세요. 1036명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21년도에 나오나 자료가?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네. 여기 19년도 자료 보면요. 19년도에 여기 보면 지금 20년도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1097명이죠. 참고로 19년도에 차량직 전체 봐요. 여기 볼게요. 자, 이걸 보면 돼요. 다시 20년에 지금 지원자가 1097명이죠. 근데 21년도에 몇 명 뽑아요? 970명. 그러니까 이때 지원한 사람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뽑은 거죠, 사실. 채용인은 24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971명으로 늘면서 이때 지원한 사람이 1000명인데 970명을 뽑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때 차량으로 엄청 들어왔죠. 그러면서 컷이 41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때는 허수였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 컷 면접을 보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래도 70점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차량은 적어도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까지 마셔야 돼요. 이게 컷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컷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진짜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70점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한 76에서 적어도 80점까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서 쓰시는 거 어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육군이 많이 뽑으니까 육군 쪽으로 많이 가셔도 될 것 같고, 해병대도 그렇고, 뭐, 컷이 이렇게, 근데 해병대 보시면 여기 이제 46점이었죠. 지금 떨어졌고, 그러니까 요거는 보셔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데 그냥 쓰셔도 무난하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562명이 줄어서, 작년 대비 줄어든 인원의 대부분이 여기 차량하고 통신에서 한 1000여 명 넘게를 줄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군수가 역대 최고로 많이 뽑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합격 컷을 보시면 보통 여기 많이 모이죠. 대부분 70점대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량하고 전차는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왜 같이 이렇게 해놨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차 쪽이 더 많이 뽑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죠? 아니 여기 보면 이제 전차가 늘었죠. 차량보다는. 근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 전차가 지금 22년도 보면은요. 여기 해병대 같은 경우에 9명 모집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5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해서 1.8대1이었고요. 컷이 몇 점이에요? 65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차량은 10명을 모집했거든요. 그 31명이 3대1인데 이거 46점밖에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전차가 이게 지금 몰랐는데 차량하고 전차는 시험 과목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기정이나 군정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올해 이제 여기 보면 전차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컷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차량 쪽이 조금 모집이 그러니까 물론 많은 데를 안 가고 가시고 싶다 하면 전차 쪽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도 올해 높았기 때문에 겁먹고 안 쓰거든. 그러니까 해병대 전차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쓸 때. 차량을 쓰시는 분들은. 네. 전기입니다. 전기는 일단 이게 좀 암울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사실 이때만 해도 170명까지 뽑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0명. 근데 예전과는 비슷한 수준까지 갔는데 이때 너무 많이 뽑아줬고 그게 이제 머리에 남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요번에 조금 많이 우울하죠. 뭐 국방부도 6명 줄었고 육군도 23명, 그 다음에 해군도 14명, 공군도 14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여기 보면 인원을 이렇게 여기 연도별로 해서 지원한 숫자를 보잖아요. 그런 숫자를 보게 되면 그 모집 인원이 줄면은 그만큼 더 지원자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경쟁률은 의식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뭐 육군도 사실 뭐 이 정도 인원이면 나쁘지 않으니까 육군이나 해군은 별로 권하지 않는데 하여튼 육군 쪽은 그냥 권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네. 컷이 일단 71점이 제일 낮고요. 나머지보다는 이제 좀 낮잖아요. 그죠? 계속 보면은 여기 보시면 컷 자체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국방부
해군, 공군, 육군 순위가 육군이 계속 낮기 때문에 그냥 좀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 육군 쪽으로 가시면 좋겠고, 7급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학원에. 그분들은 별도로 다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이 줄었어요, 사실. 19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해군이 이때는 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점으로. 그럼 요거 요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군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7급 쓰신다면. 그러니까 7급 쓰신다면 여기가 오히려 왜 그러냐면 국방부가 작년에 5명에서 4명이 1명이에요. 사실 1명이면 몇 명을 뽑는 줄 아세요?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면접 볼 때도 불리하지. 보통 지금 이제 우리 모집 인원이 1.3배수에서 1.5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이 1.3배수. 그러니까 10명이 뽑으면 13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13명 중에 3명이 떨어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1명이면 어떻게 돼요? 3명 중에 2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불리한 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집 현황은 나중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군수가 계속 늘어났죠. 그죠? 계속 늘어나서 이제 590명 이번에 제일 많이 뽑게 되고요. 의외로 이제 전기라든가 차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도 뭐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좀 떨어져서 군수 다음으로 좀 떨어졌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군사정보 쪽도 뭐 그렇게 많이 요번에는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인 걸 말하면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준 건 아니다. 오히려 일부 직렬은 더 늘어서 폭이 좀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일정입니다. 지금 본인들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같이 봅시다. 한 5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시험 일단 7월 15일이죠. 그죠? 7월 15일이시고,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8일부터 해서 5월 11일까지세요. 그러니까 5월 11일 6시까지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서 접수해서 보면 욕 나와요. 이거는 뭐 각 군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통합적으로 안 하거든. 뭐 IP?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공인인증 뭐 해야 되는 거, 그거 막 욕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6시 딱 맞춰서 하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적어도 전날까지는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서 접수 못하는 경우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입력하면 되지. 그래서 시간 한 2시간 남았는데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10일입니다. 우리는 5월 10일까지 일단 원서 접수 마무리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채는 약간 서류 전형이 있죠. 그 서류 전형이 된 다음에 서류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합격하신 분들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 경채 서류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합격자 발표가 나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계획 공고는 6월 28일 나오죠. 그러니까 29일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때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한능검 관련돼서 이제 잘못 입력했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공지를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다시 재입력하라든지 아니면 성적표를 가져오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불이치자 명단이 이때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서 접수 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 쓰세요.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불이치하면 이때 다시 얘기해 주니까 그때 맞춰서 내가 움직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인데요. 그러니까 육군에 보면 9월 4일이죠. 딴 데는 이제 9월 19일부터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7월 15일, 아까 여기 보면 8월 18일에 발표가 나죠. 그럼 8월 18일하고 요 사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 기간이 저희도 다른 학원보다 면접 기간이 길고 면접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딴 데 보통 뭐 8강, 뭐 8강, 10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거의 한 30강 넘을 수도 있어요. 막 특강까지 들어가니까. 또 여기 또 우리 면접 선생님이 워낙 개별적으로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땡겨서 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여기 발표되죠. 18일이면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그냥 바로 그러면은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면접이라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대충 이 정도면 합격선일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미리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필기에서 합격 못하셨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일부 수강료를 환불해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다시, 그러니까 딴 데보다는 좀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면접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군수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0% 가까이가 3지망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지망이 한 23명이었죠. 네, 23명. 그러니까 66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그때 23명이 1지망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저기 어디야? 저번에 왔던 그때 우리 군수 시간에 와서 얘기했던 분들 계시죠? 그 남자분 두 분하고 여자분 혼자 왔던 분? 그 세 분이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해요. 근데 참고로 거기에 그 동원사단인데 거기에 7급이 3명 있는데 그 7급 3명이 다 남양주 1지망이거든요. 다 우리 학원 학생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거기는 어디냐? 너희 도대체 어딘데 다 7급만 이렇게 3명이 그대로 올려오냐? 뭐 그렇게 얘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면접은 정말 자신 있으면 되니까 필기만 붙이시면 돼요. 마지막 등수라도. 네, 정말로. 그러면 근무지까지 걱정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면접은 정말 책임 있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잘하지만 면접은 정말 네, 그냥 믿고 오시면 됩니다. 믿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은 여기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육군이 좀 늦게 발표하죠. 이때 이제 다른 애들은 다 합격해서 놀고 있는데 우리 10일간 기다려야 돼요. 네,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원서 접수 기간 5월 10일까지 생각하고 너 미리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 발표 나면 바로 면접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원서 접수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6급 이하는 전부 다 각 군마다 모집을 한다. 그러면 국방부는 국방부 채용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육군은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해군도 해군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인데 공군만 좀 이상하게 공군 모집이에요. 검색하실 때. 네이버에서 군무원 채용 이렇게 쓰시 공군 군무원 원서 접수 채용 이렇게 쓰면 딴 데는 군무원 채용 이렇게 그러니까 육군 군무원 채용 이렇게 쓰면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뭐를 써야 돼요? 공군 모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검색하실 때 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원서 접수하실 때 가끔가다 육군 분들이 원장님 컴퓨터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클롬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익스프로. 그래가지고 클롬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서 접수하실 때 클롬보다는 익스프로로 들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클롬 많이 깔아놨잖아. 그러니까 막 들어서 하는데 잘 안 돼. 그 이유는 뭐야? 익스프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사진입니다. 사진. 거기 하면 이제 원서 접수하실 때 사진을 넣는데 그 용량이 내가 받은 사진 용량이 커. 안 들어가. 그럼 또 이제 전화 와요. 원장님 사진이 안 들어가.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이게 왜 안 들어가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그때는 그림판을 이용하셔가지고 용량을 줄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량을 줄여서 넣어야 돼. 들어가. 그러니까 이 용량이 여기 보면 써 있어요. 500kb라고. 그래서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은 사진만 찍어가지고 화질이 좋아. 안 들어가. 그럼 맨날 뭐라 그래요? 진짜 전화 엄청 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사진은 그림판이나 딴 데 가서 그 화상 해당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군 쪽은 잘 안 들어가시면 일단 인터넷에 내가 뭐를 접속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익스플로러가 낫더라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P 관련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국방부인데 하여튼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각 군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기재하실 때 그러니까 응시 지역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국방부 각 군 시험은 중복 및 복수 응시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중복 그 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원서 접수했으면 경쟁률 보고 고르면 안 되나요? 그렇게 했었어, 옛날에는.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21년도, 22년도부터는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장소가 좁은데 중복 지원해놓고서 그 하나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면 교실이 그냥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2개 원서를 넣어봤어요. 진짜 넣었어요. 딱 넣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날라오더라고. 중복 지원하셨기 때문에 한 곳을 포기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일단 중복 지원은 돼. 중복 지원은 되는데
이게 취소기간이 있습니다. 취소기간. 그 취소기간 전까지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갈등이 돼. 지금 진짜 공부 쓸지 국방부 쓸지 헷갈려. 그러면 일단 국방부도 하나 넣어놓고 근데 공부도 넣어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취소기간에 취소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옛날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경쟁률을 보고 내가 고를 수 있었어요. 시험장 가면 됐거든.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게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여기 써 있거든 밑에 그 모집 공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들 중복 안 되는 줄 알고선 안 하시는데 쓸 수는 있으나 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거기에 대응하시면 돼요.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취소 기간에 취소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은 뭐 사지선다 보는 건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직구는 40점이 이제 과목과랑이고 평균과랑도 4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면접은 이제 필기 시험이 50%, 이제 면접 50% 반영을 하는데 실제 면접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이 이 5개 영역을 평가하게 되고 1점부터 5점까지 해서 전체 25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그 1점이 필기 평균 4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1등하고 마지막 합격하신 분하고의 컷이 보통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차량처럼 막 많지 않은 경우에 보통 10점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거의 뒤집어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짜 진짜 그냥 컷으로 붙으면 돼. 그럼 난 합격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50, 면접 50.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 가끔가다 또 상대평가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평가 아니냐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60점 이상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네, 모집 인원까지. 그래서 육군은 지금 1.3배수로 뽑을 거고요. 나머지 국방부부터 공군, 해군, 해병대는 1.5배를 뽑아요. 그러니까 육군은 100명에 130명을 뽑는 거고 나머지 국방부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은 100명을 모집한 15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육군이 좀 더 적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배수예요. 육군은. 그리고 나머지는 1.5배수.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또 이거 얘기 많이 나와요. 영어, 한국사 시험 성적 제출 방법. 근데 이게 원서 접수 시 해당 성적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영어는 시험명, 그러니까 내가 지텔프면 지텔프, 그다음에 시험 일자, 그 다음에 점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점수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한국사 인증 시험일, 등록일, 그 다음에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A는. 그러니까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없어. 그러면 필기시험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에 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같은 6월달 시험 있죠. 그 시험 통과하시면 7월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성적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원서 접수하실 때 거기다가 추후 제출도 있고요. 빈칸으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추후 추후 접수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때 다시 얘기해 주거든. 불일치하면. 그러니까 일단 없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또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거기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정 입력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떠 있죠. 여기 떠 있어요. 그럼 필기시험일이 아까 7월 15일이었죠. 그죠? 그 7월 15일부터 해서 약 5일에서 4일 정도를 뭘 주냐면 수정 입력 기간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수정 입력 기간은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제 특히 이과 쪽, 기술직 쪽은 이제 자격증 소지자한테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필기시험 전까지 따셨으면 이때 내가 더 유리한 자격증을 입력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요, 사실은 이게 성적이 있는데, 원래 이게 2년인데, 지금 3년이 지나서, 지텔프 코리아에서 이게 출력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끔 토익도 있고. 그럼 시험 다시 봐야 돼, 사실. 그런데, 약간 변칙인데, 내가 여기 있는 시험명하고, 시험 일자랑 점수를 정확히 알고, 거기다가 명확하게 기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유효해요. 과거에는 육군 같은 경우에 성적표를 가져오게 했는데 최근에는 성적표를 안 갖고 오게 해.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이 어디 원서 면접 관련된 거
그 시험장 공고하고 할 때 거기 불일치자 명단에 내 이름이 안 뜨잖아요. 그럼 그냥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시험 보려면 또 뭐 저기 또 시험비도 내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사진을 찍어 놨거나 또는 점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이 돼서 성적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 일자랑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신 분들은 굳이 다시 시험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약간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엄마한테 그 지도부리 가서 시험 본다고 왔는데 한국사를 못 땄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시험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있는 사람만 필기시험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없어도 필기시험 볼 수 있어요. 무효 처리돼요. 무효 처리돼요. 무효 처리. 그러니까 시험은 볼 수 있잖아. 시험장 분위기를 느끼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장 분위기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 경쟁자가 누군가, 내년에 나랑 붙을 애들이 누구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지. 그리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뭐 내가 한국사 영어 없다 그래서 원서 해놓고 나는 시험장 안 가고 그냥 뭐 어디 딴 데 가지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영어 한국사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필기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 6월달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원장님 저 원서는 냈는데 6월 한국사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시험 못 볼 것 같은데. 네, 가셔도 돼요. 네, 가셔도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점 기준표는 이게 취업 대상자고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에 대한 두 개가 이제 같이 되는데 각각 해줘요. 근데 제가 이걸 해온 이유는 뭐냐면 국가유공자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독립유공자인가는 자손까지 되는데 나머지 유공은 바로 자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할아버지가 뭐 광주 뭐 계시는데 뭐 다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처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내가 취업 지원 대상이거나 또는 그 자격 가산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쪽도 되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그 자격증을 있어야지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직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이라 해서 한 12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서, 환경, 전산, 사이버, 그다음에 항해, 양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까지는 가끔가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이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시험을 보는 거지 내가 여기서 또 가산점을 주나요로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이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산점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취업이나 이런 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산점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가산점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유의사항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시험 잘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군무원 합격의 꿈, 이제 현실이 될 겁니다. 글씨가 좀 약한데. 그러니까, 뭐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3개월 정도면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게 성적이 한 중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문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풀이 들어가면, 특히 초시생분들 같은 게 이제 문풀이 들어가면 문제 유형을 좀 익숙해지면서 성적이 팍팍 올라가요. 기존의 1등이 막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쭉쭉 올라서. 그래서 제가 학원 모의고사 계속 보실 때 한 70점대에서 60점대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희망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분들이 문풀을 제대로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잘 정리만 하시면 충분히 그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네, 다 합격하실 것 같고 작년에 저희 합격생이 진짜 많이 났으니까 이번에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고 있고 그건 뭐 그냥 저희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과를 제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커리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네,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의고사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빈 공강 시간에 이렇게 직렬마다 보기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되도록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휴강은 없습니다. 휴강 날짜는 제가 무조건 내가 모의고사 볼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해도. 모의고사 양은 많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봐서 성적표를 내드리면 거기서 특히 오답률과 정답률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률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정답률이 뭐 한 40% 나온다.
근데 그런 것도 틀렸다. 그러면 저 문제 없지만, 한 80%짜리, 70%짜리 자꾸 틀리시면, 딴 사람은 맞추는데 내가 자꾸 틀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답률을 좀 보시면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자꾸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교과서에 가서 다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비어있는 공간을 계속 채워 넣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파트별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딴 사람보다 정답이 높은데 내가 약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내가 처음부터 뭘 다 잡겠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문풀을 하면서는 이제 기본서를 같이 보시고 마지막 정리하실 단계에서는 어떻게? 네, 제가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그리고 참고로 이게 보시면 성적 아까 보셨죠? 뭐 90점 맞고 떨어진 거 없잖아. 높아봐야 뭐 80점 밑인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실수를 얼마큼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제대로 푸느냐가 더 중요한 게임이지, 내가 딴 사람보다 심한 문제를 몇 개 더 풀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절대 군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무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합격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고 싶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목이 왜 이래? 야, 군무원 그럼 뭐라고요? 네, 자, 군무원. 약간 작은데?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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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